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면은 포인터 변수 사용하고 배열도 마찬가지로 배열 주소로 보내면은 ARR 배열의 값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pint가 ARR을 가리키게 되니까 여기 10, 20, 30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포인터 내 이제 배열 함수를 같이 사용해 볼 거예요. 정확히는 함수 이제 파라미터죠. 함수 인자, 파라미터 그냥 한글로 쓸게요. 파라미터를 이제 포인터로 내가 함수를 만들었고 메인 함수에서 배열을 주소로 보냈을 때 함수 파라미터 포인터로 연결시켜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배열을 제어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 배열,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볼 거다. 물론 이 영상을 좀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인터의 기초 기본 알아야 되고 배열의 기초 기본 알아야 되고 함수의 기초 기본은 당연히 당연히 알아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포인터 변수 int asterisk p int로 하고 또 배열 하나 선언할게요. ARR 한 3개 해서 간단하게 10, 20, 30 이렇게 했을 때 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p int가 ARR 자 이렇게 하면은 포인터 변수 p int가 ARR 배열을 가리킨다. 뭐 가리킨다? p int가 ARR의 주소를 저장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포인터 변수 p int가 정수형 배열 ARR의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 여기서 시작 주소는 ARR의 0번째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0번째, 1번째, 2번째를 어떻게 가리키는 건지 또 반복문도 같이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반복해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니까 옆에 좀 노트나 연습장 있으면 그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리키는 거 그려가면서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함수로 같이 사용해보자는 거죠. 먼저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p int 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파라미터 포인터 변수로 만들죠. 그리고 메인에 있는 포인터 변수는 지워줄게요. 네, 이거 다 지우고요. int sum 하고 int asterisk p int 여기서 int return 하지 말고 포인터를 사용하니까요. 보이더를 사용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중에 함수랑 포인터 처음 사용할 때 그땐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포인터 변수를 인자 파라미터 사용할 때 void 함수 이름 앞에 void를 써서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ARR 배열에 값이 3개가 들어있죠. 10, 20, 30 이걸 각각 10씩 더해서 5 아니면 뭐 10씩 더해서 저장을 해볼 겁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ARR 자 이렇게 하면은 함수를 호출을 했죠.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ARR의 주소 그러니까 배열은 배열 이름만 쓰면은 그 배열의 주소를 표현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배열의 주소를 뭐 나타낸다 표현한다 그러니까 배열의 주소다 이름만 쓰면은 배열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주소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함수가 정의된 부분은 파라미터에 포인터 변수가 있죠. 뭐예요? 포인터 변수 asterisk p int죠. 이렇게 사용하면은 p int가 ARR의 0번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우리가 포인터 변수가 뭐예요? 자기가 가리킨, 포인터 변수가 가리킨 변수의 값을 제어했잖아요. 그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면은 포인터 변수 사용하고 배열도 마찬가지로 배열 주소로 보내면은 ARR 배열의 값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pint가 ARR을 가리키게 되니까 여기 10, 20, 30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영상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pint가 ARR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 pint의 값을 동일합니다.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값을 10이나 5씩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p int의 0번째 p int의 값이죠. 0번째 더하기 10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p int의 0번째와 아스테리스크 p int의 0번째, 이거와 이 코드는 동일한 코드입니다. 이것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스테리스크 p int 플러스 0, 이게 p int의 0번째거든요. 그러니까 p int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입니다. 그래서 10이죠. 10에 10을 더해서 p int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에 저장해라. 10을 더해서 저장해라. 근데 이것도 동일하다. 이제 배열처럼 포인터 변수를 배열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요, 동일하게 p int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게요. 옆에다가 주석으로 p int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포인터를 이제 영상에 설명하면서 역참조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안 할게요. 괜히 그런 단어를 썼다가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혹은 뭐 이해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p int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0번째,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게 여기 이 코드도 되고 이 코드도 된다. 동일하게. 네, 그래서 똑같이 복사붙여 이렇게 할게요. 시간상. 그래서 1, 2. 네,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함수로 호출해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포인터로 가리켜서 이 함수 안에서는 메인 함수에 있는 배열의 ARR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배열의 값을 10씩 더해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sum이라는 함수에서.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cout ARR의 0번째 뭐 땡땡 이렇게 하고 ARR의 0번째 뭐 이렇게 출력해보면 되겠죠? 테스트를. 그래서 이거를 번째, 1번째, 2번째, 그리고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20, 30, 40이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열이든 배열, 정수형 배열이든 뭐 실수형 배열이든 이렇게 값을 주소로 전달해서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함수에서 값을 바꾸는 거를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응용이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기본적으로 배울 때 이제 값을 전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이제 파라미터 쓰는 함수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제가 void sample이라는 함수를 그냥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 int value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기능을 가진 함수예요. 그래서 value는 value 더하기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cout 뭐 주석 처리할게요. 그냥 cout 뭐 출력해서 value 값 출력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samp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sample이라는 함수, 자 그리고 int index value 그냥 value라고 할게요. 동일하게 그냥 이 value 여기 있는 value와 그쵸 함수 파라미터 밸류는 달라요. 이거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30 그리고 여기다가 value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뭐예요? 값을 전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value에 30을 저장하고 그러면 이 value를 통해서 30을 어디에요? 여기 sample이라는 그쵸 함수, 우리 샘플 함수 호출했잖아요. 그러면 샘플에 함수에 30이 값이 전달이 되죠. 전달이 돼서 30 더하기 20은 value. 여기 있는 value는 샘플에 있는 파라미터 이 value이기 때문에 이거와 메인 함수에 있는 value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30 더하기 20 하면 50이고 뭐 출력해서 50이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value는 여전히 그냥 30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값을 파라미터에 있는 int value 이 변수에 30이 저장돼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 변수 사용하듯이 사용한 거라고요. 근데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아예 좀 느낌이 다르죠.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포인터 변수는 이 함수를,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파라미터는 이 함수, 해당 함수를 호출했을 때 호출한 부분에 그 변수의 주소를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값을 뭐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p-int가 어떻게 해요? ARR을 연결시킨 거죠. 혹은 int value 선언한 김에 예를 들면은 sum 함수 호출해서 그냥 주소 처리할게요.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value.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pint가 value를 이것도 주석 처리해야겠네요. 네. pint가 value를 가리킨 거죠. 그쵸? 값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pint가 value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pint가 정확히는 value의 주소를 어떻게 보면은 뭐 링크 빨대로 꼽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int를 통해서 value의 값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뭐 예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단 이건 다 지우고요. 샘플 만든 것도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문자열도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문자열을 해볼 거예요. 문자열은 그냥 캐릭터 네임 그냥 워드로 할까요? 네. 그래서 헬로 하고 크기는 뭐 적당히 10 정도. 네.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좀 여유 있게 잡아주고요, 배열을. 그래서 함수를 만들 건데 그냥 void로 해서 출력, 그냥 프린트, 네. 그냥 전달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아스터리스크 p 워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출력해주는 거예요. 문자열 보내서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의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함수 사용할 때 프린트 하고 똑같아요. 워드 이름만 쓰면 되죠. 이름만 사용하면은 pword가 그렇죠?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이 pword가 워드의 시작 주소를 가리켜서 pword를 통해서 hello 여기 워드 이 배열 문자열이죠. 이거의 값을 hello 이 값이죠. 얘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cout pword의 0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endl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 아까 동일하죠. pword의 값인데 1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해보죠. 네, 헬로니까 5글자니까 하고 마지막에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는 걸 헬로 하고 5번째는 뭐예요? 결국 널문자죠. 네, HELLO 5번째라는 건 실제로 그러니까 배열은 0번째부터니까 HELLO 널문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6번째죠. 이렇게 출력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여기서 제가 헬로를 제 지난 영상에서 피아노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널문자만 빼고 바꿔주면 되겠죠. 0번째를 P 그리고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할까요? 1번째는 I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마지막에 N O 피아노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또 출력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헬로가 나오고 피아노 붙였으니까 피아노 이렇게 나오고. 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피아노 잘 나오죠. 그래서 문자열 이렇게 해봤고요. 간단하게 좀 다른 연습을 좀 해볼까요? 함수 이름을 copy 스트링, 네, 그러니까 문자에 복사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copy 스트링 호출할 때 워드의 주소, 그렇죠? 배열의 주소죠. 배열 이름만 쓰면 배열 주소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복사할 대상의 배열을 만들어야겠죠? 그 캐릭터 데스티네이션? 네, 데스티네이션 이름의 배열을 얘도 10개, 20개도 되고 50개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인자를 하나 또 더 추가할게요. 캐릭터 포인터 p 데스티네이션. 여기 p 데스티네이션에는 어떻게 보면 이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통해서 연결시킬 거예요. 다시 말하면 p 데스티네이션을 데스티네이션에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한 포인터 변수예요. 그래서 얘를 좀 복사해서 여기 정의 부분에 또 추가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드, 그러니까 문자열이 있는 배열과 그리고 복사할 그 배열, 그래서 주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p 데스티네이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데스티네이션을 어떻게 연결시킨 거죠. 갈고리로 연결시켰다고 할까요? 그래서 p 데스티네이션을 통해서 데스티네이션 이 메인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배열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사를 할 건데 코드는 간단할 것 같아요.
while문.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p 언더바 word, 그렇죠? 포인터 변수죠. 얘가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p destination 여기에 last p word, p word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p word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 그러니까 word죠. 거기에 있는 값을 0번째, 현재 p word는 0번째, word의 0번째를 가리키고 있죠. 거기에 있는 값을 p destination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현재 지금 시작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p destination은 destination의 0번째를 가리키고 있죠. 거기에 있는 0번째의 값을 저장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주석을 좀 풀어 써볼까요? p word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이렇게 할게요. 이게 반복문이니까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값, 이렇게니까 밑에다 써볼게요. p word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값을 p destination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저장,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 word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값을 p destination이 가리키고 있는,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배열에 저장한다.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시에 뭘 해줘야 돼요? 가리키고 있는 거를 저장한 다음에 가리키고 있는 거의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p word가 처음에 0번째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1번째를 가리키고 2번째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러니까 복사할 대상과 그러니까 복사와 복사 당할 대상, 그게 현재 가리키고 있는 거를 계속 뭐예요? 다음 걸 가리켜야 되고 다음 거 가리켜야 되고, 뭐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너를 만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저장하고 나서 p word는 다음 거 가리켜라 이 말이에요. word는 다음 거 가리켜라, 뭐 말이 좀 이상하게 하는데. 그리고 p destination 또 얘도 다음 거 가리켜야지 다음 거 저장하잖아요. 만약 이거 안 하면요 그냥 5만 나오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줘야 돼요? p word가 아니라 p destination이죠. word는 이미 뭐 널문자가 있으니까 p destination, 그러니까 p destination이 다 이제 복사 다 당했고 그 다음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리키죠. 이 반복문이 끝나면은, 그쵸, p destination은 그 복사한 다음 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다음 배열, 그쵸.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해봐야 돼요. 널문자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쵸? 널문자가 없으면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널문자 꼭 추가해야 됩니다. p destination이 문자가 끝나고 난 다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널문자를 추가해야 된다. 출력은 간단하죠. 원본 출력 땡땡 해서 word 하고 cout 복사본 출력, 이렇게 할까요? 복사본 출력 destination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endiel, 매번 endiel을 빼먹네요. 여기가 아니라 endiel, 이렇게 해서 원본과 복사본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인터와 어떻게 보면 함수 그리고 배열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인자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